안녕하세요. 축구하는 이슬TV의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에서 28일까지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호주와 베트남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35위 호주입니다. 중국에게 고춧가루를 맞고 말았죠.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만만찮은 상대들이 있어 조 2위로 가기 위해서는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전력상 한 수 아래인 베트남을 만난 것은 호재이죠. 승리는 유력한 상태입니다. 수비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후반전 70분 이후 실점하여 승점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하나가 자책골, 하나가 PK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후반 뒤쪽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호주가 아시아권 내에서는 가장 피지컬이 좋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죠. 물론 사오타라는 핵심 센터백이 십자인대 파열로 소집되지 못했지만 압도적인 피지컬로 몰아붙이면 베트남이 매우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무실점도 가능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98위 베트남입니다. 월드컵 직행 불가는 확정입니다. 불구대천 태국이 따냈던 승점 2점을 넘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호주를 상대로는 무승부도 어렵죠. 수비에서는 피지컬적 약점이 뚜렷합니다. 부주장이자 센터백 VT 앤동의 신장이 176치밖에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호주가 이를 노리고 피지컬 위주의 경기를 펼치면 매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선수들의 조직력으로 이를 커버하지만 1대1 승부에서는 약점을 크게 노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티 실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호주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확실한 차이는 역시 피지컬이죠. 축구는 피지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심하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분명한데요. 베트남이 태국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동기는 있지만 호주는 2위로 올라가기 위한 확실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신체적인 면에서 호주가 5위죠. 호주의 다득점 승리도 가능합니다. 3.5 오버를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주 승, 호주 -1 핸디캡 승리, 3.5 오버 모두 할만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6위 일본입니다. 현 시점의 목표는 2위 사수죠. 3위로 내려가면 플레이오프에서 남미 국가를 만나야 합니다. 남미 국가를 상대로 메이저 대회에서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아 어떻게든 직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지만 홈 이점을 살려 승리가 예상됩니다. 2차 예선에서 착실히 세대 교체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차 예선에서 8경기 46골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만으로도 11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선수층이 매우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미나미노나 하라구치가 중심을 잡을 듯한데요.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는 좋지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3득점 이상 대량 득점은 힘들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수비진에는 뚜렷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골키퍼와 풀백이죠. 골키퍼 가와시마는 베테랑이기는 하지만 2018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노쇠화를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가토모는 나이로 인한 기동력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요시다가 차출되지 않은 중앙수비 공백이 매우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센터백 자원들이 A매치 20회 이상 뛰어본 선수가 없어 수비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74위 중국입니다. 축구 굴기로 대표되는 대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조에서 5위로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마저 지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민족 정서와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지만 전력상 일본을 이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평가받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좋습니다. 단시간에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을 비롯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앨런, 알로이시오, 페르난지뉴 이 3명의 귀화 선수가 공격의 핵심이죠.
우레이로 대표되는 중국 토종 선수들과 손발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관건인데요. 하지만 이 귀화 선수들 중 2명이 자유계약 상태라 실전 감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약점인 수비 불안을 공략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 골 정도 득점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죠. 중국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조직력인데요. 선수들을 귀화만 시키지 팀에 녹아들게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당장 3년 사이에 감독이 4명이나 거쳐갔는데 현재 감독인 리샤오펑도 감독직에 앉은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적응할 만한 하면 감독이 바뀌고 새로운 전술에 적응해야 하니 조직력이 생길 틈이 없죠. 강팀을 상대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수비 조직력 문제로 멀티골 실점까지 가능성이 큽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일본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일본을 상대로 호락호락하진 않은데요. 중국이 12승 8무 13패로 거의 대등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 귀화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일본의 노쇠화된 수비를 공략하면 일본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역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이 이기더라도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이 크며 -1 핸디캡은 리스크가 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본 승 2.5 오버가 가장 안전한 픽입니다. 다음은 레바논과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95위 레바논입니다. 일정상 가장 유리한 국가죠. 지금까지 원정 경기만 치렀기 때문인데 앞으로 홈 경기만 치르면 됩니다. 원정에서만 경기를 치렀는데도 4위를 유지하며 3위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상 매우 열세인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역시 힘들 가능성이 높죠. 일단 그동안 한국을 괴롭히는 방법대로 잠그고 역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웨덴에서 뛰는 멜키 다이니 두 볼란치가 수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인데요. 그리고 정신적 지주 마투크에게 공을 최대한 빠르게 보내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나 30대 중반의 마투크가 혼자 무엇인가를 만들기에는 힘에 부치는 나이죠. 다득점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운이 많이 따른 것으로 0대2로 패했던 북한이 기권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최종 예선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다만 특유의 수비 전술과 필요할 때는 침대 축구까지 서슴지 않는 전술로 실점 자체는 억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과장 좀 보태서 3분 간격으로 들 것이 들어왔습니다. 크랙형 공격수가 부족한 대한민국이 레바논의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죠. 3실점 이상 대량 실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33위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이 경기에서 월드컵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레바논을 이기고 UAE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바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짓는데요. 당연히 이 경기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 짓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손흥민, 황희찬이 부상으로 낙마한 것은 아쉽지만 최근 기세가 좋은 만큼 기대할 여지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놓고 잠글 레바논의 수비력을 공략할 방법인데요. 권창훈 같은 드리블이 좋은 이선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국내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경기장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엉망인 잔디로 인해 제 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깨줄 드리블러 성향의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높죠. 2골 이상은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원과 수비에 대대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이 보강되었는데 김민재, 황인범 등 대표팀에서 많이 중용받았던 자원들입니다. 호흡을 맞추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조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핵심 키가 될 포지션은 풀백들로 레바논의 잠그기 전술 파괴를 위해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수, 김태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이 필요한 시점이죠. 상대가 대놓고 잠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투크 정도만 조심하면 무실점은 무난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한국이 고전할 것입니다. 유럽파가 합류하지만 교착 상태를 깨줄 선수 유형은 아니죠. 떡잔디, 원정거리, 침대축구 세 개가 한국을 굉장히 괴롭힐 것인데요. 한국이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확률은 낮습니다. 한국이 이기더라도 고전하며 이길 것이고 레바논도 잠그기 모드로 나올 것이므로 2.5 언더가 나올 것은 유력합니다.
한국 승 2.5 언더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이란과 이라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21위 이란입니다. 현재 조 1위인데요. 한국과 함께 조 2강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월드컵에 직행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최소 2위를 확보합니다. 이라크가 패배하면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철전지 원수를 자기 손으로 떨어뜨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코치치 감독은 4-4-2 전술을 바탕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활동량을 중요시하는데요. 따라서 체력이 고갈되는 후반전에 실점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최근 실점한 6골 중 4골이 후반에 들어갔으며 80분 이후에 들어간 골이 2골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시리아와 2번 무승부를 거두는 등 침대 축구에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홈에서 실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다음은 피파 랭킹 75위 이라크입니다. 여기서 지면 탈락 확정이죠. 그것도 철전지 원수인 이란의 손에 의해 탈락하게 됩니다. 자력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란의 손에 떨어지는 것도 추호도 원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손에 의해 월드컵이 좌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어 조직력은 좋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러나 최근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페트로비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조직력이 강점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우간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10경기 연속으로 승리하지 못했을 만큼 팀 분위기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란을 상대로는 무기력한 다실점 패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이란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이란이 더욱 앞서고 있습니다. 이기면 이란은 조 2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필승의 각오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수 이라크를 자기 손으로 떨어뜨린다는 기쁨은 덤이고요. 전력 누수 없이 대부분의 핵심 자원들이 출장하여 이란의 다득점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에 -1 핸디캡을 줘도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승, 이란 -1 핸디캡 승리, 2.5 오버 모두 할만합니다. 다음은 1월 28일 아랍에미리트와 시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69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3위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레바논과의 승점 차가 1점으로 여기서 미끄러지면 바로 3위에서 아웃인데요. 사실상 이란과 대한민국이 2강인 만큼 3위라도 해야 월드컵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꼴찌 시리아를 홈에서 만나는 터라 한숨 돌릴 수 있죠. 최근에 있었던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0-5 대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물론 카타르가 직전 아시안컵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5골을 모두 전반전에 실점하고 자책골마저 허용되는 등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 마르바이크 감독의 위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맞붙었던 시리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을 실점했으므로 이번에도 한 골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다음은 피파 랭킹 86위 시리아입니다. 조 꼴찌입니다. 어지러운 국내 상황 때문에 홈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이겨주면 바로 본선을 확정짓습니다. 시리아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지만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믿을 선수는 소마, 사우디리그에서 117경기 130골을 넣는 등 득점력만큼은 확실하게 입증된 자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비진이 형편없으므로 득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마가 막히면 득점을 해줄 루트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점이 약점인데요. 그래도 부족한 지원에도 꼬박꼬박 골을 넣어주는 소마를 생각하면 2골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는 내홍을 겪고 있는 데다 순위까지 꼴찌라 선수단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입니다. 비록 에이스는 빠졌지만 공격진의 날카로움은 살아있죠.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다득점 승리를 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공을 배급해주는 선수가 없으므로 아랍에미리트의 공격도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언더가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승 2.5 언더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1위 사우디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순항 중입니다. 2위 일본과의 승점 차도 4점으로 당분간 1위에서 내려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A매치 3경기에서 1무 2패로 썩 좋진 않죠. 일본과 호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라 여유를 가질 때는 아닙니다.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하는 경기고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뒷심이 약점인데요. 최근 3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실점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골을 실점하면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때문에 월드컵에서 대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모든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은 팀 조직력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입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모르겠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죠. 뚜렷한 강점이 보이지 않는 오만의 공격진이 사우디 수비진을 잘 공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79위 오만입니다. 일본 원정에서 일본을 잡는 등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 진출권과 거리가 멀죠. 직전 경기 일본과의 홈 경기에서 패한 것이 매우 치명타인데요. 승리했으면 지금 조 3위에 안착해 있었을 것인데 오만 리그에서 최근 심장마비로 알 라마디 선수가 사망하여 동료의 영전에 승리를 바친다는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제법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에이스 무크발리와 알하지리가 해줘야 합니다. 무크발리는 뚜렷한 스타가 없는 오만에서 현재 30득점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 예선 들어서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들이 힘을 내어 6경기 6득점으로 2위 일본보다도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무크발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월드컵 진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신들의 홈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무득점을 했던 터라 원정에서도 무득점이 유력하죠. 결장자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오만이 사우디보다 강한 점을 특출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한 동료를 위해 뛴다는 오만의 동기부여를 높게 평가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3득점 이상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도로 선을 긋습니다. 주전 공격수가 최종 예선 들어서 6경기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오만에게는 큰 마이너스죠. 사우디아라비아 승 2.5 언더, 사우디아라비아 -1 핸디캡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와 브라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파 랭킹 46위 에콰도르입니다. 브라질과의 월드컵 남미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치른 5경기 패배가 없는 상황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준수한 성적으로 조 3위에 위치하면서 하위 국가들과의 승점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로 큰 이변은 없는 한 월드컵 진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 2점을 잘 활용합니다. 최근 치른 4번의 홈 경기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죠. 특히 1실점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 라인을 자랑합니다. 레온, 발레실라, 센터백 조합은 피지컬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봉쇄합니다. 다만 이번 일정에 앞서 개인 기량이 뛰어난 브라질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콰도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2위 브라질입니다. 피파 랭킹 2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브라질이죠. 옛날만큼의 명성이 미치진 못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핵심 선수인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주요 핵심 공격 옵션들이 건재하기에 득점 생산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비 또한 견고함을 자랑하죠. 최근 치른 5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허용했으며 3경기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비의 핵심이자 정신적 지주인 마르퀴뇨스, 실바의 센터백 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뛰어납니다. 준수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에콰도르지만 무실점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 골 내외의 실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격의 핵심이자 팀의 에이스인 네이마르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죠. 다만 주요 공격 옵션들이 건재한 상황으로 부재가 아쉬울 순 있으나 득점 생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2.5 오버와 함께 브라질 승을 추천합니다.
팀의 핵심이자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요 공격 옵션들이 건재한 상황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편 에콰도르 역시 준수한 경기력으로 최근 5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치른 4번의 홈 경기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을 만큼 홈 이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브라질을 상대로 무실점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 생산이 가능한 전력으로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